여기서 투시도법 나오면 머리 터질 듯.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 투시입니다. 투시. 배경 쉽게 그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약간 설렜나요? 세상에 투시였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그리다 보면은 배경 없이 이렇게 캐릭터만 딱 이렇게 그려놨는데 뒤에다가 약간 마을 배경 같은 거를 합성해서 넣고 싶어. 예를 들면 이제 사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무료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딱 발랐는데 이상하게 얘가 서 있는 것 같지 않아.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경우 있었죠. 어떻게 하면은 쉽게 이 배경에다가 캐릭터를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요 투시 기본을 조금은 알아서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약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밌게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가 투시도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2점 투시, 3점 투시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오늘은 하나만 알고 가면 돼. 바로 이제 아이레벨입니다. 아이레벨 하나만 알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이레벨이 뭐냐?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눈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정면이 어디냐야. 예를 들면은 사진을 찍을 때 서서 찍었으면은 요 높이 그 자체가 아이레벨이 돼요. 만약에 오늘은 내가 이렇게 앉아서 찍었어. 그러면은 여기가 사진의 아이레벨이 돼요. 결국에는 이제 렌즈의 높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을 봅시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사진은 서서 찍었을까? 앉아서 찍었을까? 요거는 그냥 서서 찍은 것 같아.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찍었을까? 이 사진 서서 찍은 사진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거의 기고 있거든요. 요것이 바로 아이레벨이에요. 근데 아이레벨을 그림에서 표시할 수 있어요. 일단은 미리 대충 말씀드리자면 여기 아이레벨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카메라를 찍은 사람의 렌즈 높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고 터벅터벅 걸어가서 여기를 이렇게 탁탁탁 걸어갔으면 여기에 머리를 꽉 박았을 거라는 소리야. 높이가 똑같다는 건 그런 뜻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이레벨이 어딜까? 여기는 아이레벨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기고 있는지 지금 높이가 이거밖에 안 돼. 기어가는 느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대로 포복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터벅은 못하겠구만. 포복이니까. 여기로 가면은 여기다가 머리를 꽉 박을 거라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높이가 같다는 건 그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이레벨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아까 다시 했던 얘기를 돌아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배경을 사진으로 이렇게 좀 때우고 싶었어. 사진을 넣었는데 이상한 경우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바닥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캐릭터랑 배경의 아이레벨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캐릭터는 캐릭터의 정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를 그릴 때 아마 정면이 어딘지 정확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야. 아직 이제 투시 감각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면이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이죠. 캐릭터한테.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의 아이레벨이 가슴 쪽쯤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캐릭터의 아이레벨이 가슴 쪽에 있다는 거는 이 캐릭터의 사진을 찍는 사진가가 좀 숙여서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레벨이 캐릭터한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캐릭터의 아이레벨은 여기에 있는데 배경의 아이레벨은 밑에 있으면은 그 순간 투시가 불일치해집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이쪽 배경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아이레벨이 여기 있다고 했죠. 이 캐릭터의 아이레벨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보통 이런 정면 그림 그냥 가슴 허리쯤을 보시면 돼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아이레벨이 제대로 맞지 않아가지고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눈높이는요 지평선과 수평선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실 지평선을 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 수평선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다 쪽으로 가면은 세상의 끝을 볼 수 있으니까 바다 쪽을 보자면은 세상의 끝이 보이잖아요. 말 그대로 요 라인이 이 그림의 아이레벨입니다. 근데 왜 여기가 아이레벨인지에 대해서는요, 이거 지금 설명이 너무 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다에 가게 되면은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는데, 바닷가를 걷다가 한번 지평선을 딱 바라봐. 그러면은 요 끝부분 있죠. 요 위치가 내 정면에 있는 느낌이 딱 들어요. 감각적으로 그래. 왠지 이렇게 조금 솟아오르면서 내 앞에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만약에 이상해서 내가 자리에 주저앉으면 나를 따라서 수평선이 같이 내려와요. 이거는 직접 해봐야 아는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요거야. 캐릭터가 이렇게 있죠. 바닥을 그릴 때 여기까지 바다를 올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 아이레벨이 안 맞으면은 땅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아이 레벨이 높은 확률로 가슴 쪽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이 레벨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보통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갑자기 바다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 반대의 경향으로 너무 낮게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다가 바다 끝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맞는데 요것도 캐릭터의 아이 레벨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여기 밑에다 그리면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할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캐릭터와 배경의 아이 레벨을 같아야 돼. 이게 오늘 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거야. 그래서 아이 레벨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 레벨을 찾는 방법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읊어보도록 하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지평선이 보인다면은 혹은 이제 수평선이 보인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아이 레벨이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 배경에 그런 것이 보인다면은 거기가 그냥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눈높이구나라고 바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1점 투시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1점 투시라고 말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돌려서 표현을 하자면은 건물 같은 게 있는 환경에서 바닥과 평행하는 선들 있죠? 이 가로선들이 보통 이런 도심에 되게 많잖아요. 얘가 하나로 모이면은 소실점 하나가 완성이 되거든요. 1점 투시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바가 있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쵸?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대충 이쯤에서 다 모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모양을 봤을 때 바닥 기준 가로선들을 모아서 소실점을 만들어서 찾아주면은요, 보통 이 소실점이 아이 레벨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혔다고 하면은 이 그림의 아이 레벨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제가 이쯤에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가로선이 있는 경우 어디에 모인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아이 레벨을 찾아주시면은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 아이 레벨이라는 것이 정면이라고 했잖아요. 사진 찍은 렌즈랑 나랑 키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아이 레벨을 기준으로 여기는 나보다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사진을 찍은 렌즈죠. 그러니까 내 눈일 수도 있고 눈이거나 혹은 렌즈거나 나보다 낮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 위치에 있는 애들은 나보다 높이 있으면 내가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내가 올려다 본다는 거는 물체의 아래의 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키가 낮아. 나보다 작은 애는 내가 내려다 봐야 되죠. 내려다 본다는 거는 내가 윗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를 보기 힘들겠지. 물론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경우는 제외야. 가만히 서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봐봐요. 예를 들면은 요 테이블 요거 봅시다. 보면은 얘는 윗면이 보이는 거잖아. 요거. 얘 아래가 안 보이죠? 그렇다는 건 내가 얘보다 더 높이서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얘보다는 높아야 돼. 아이 레벨이. 여기도 봅시다. 여기 창틀 보시면 창틀도 위가 보이죠? 요건 옆면이고 그렇죠? 위가 보이잖아요. 위가 보인다는 거는 아직도 내가 더 키가 큰 거야. 자, 어느 순간 보면은 아이 레벨에 걸쳐 있을 때는요, 위도 아래도 보이지 않는 면이 나타나요. 완전 정면이란 건 그런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쯤부터 위도 아래도 잘 안 보여.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완전 옆에서 보고 있는 느낌으로 바뀌는 거 보여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물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를 확인하면서 최대한 위도 아래도 보이지 않는 완전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보통 아이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윗면이 보이냐 아랫면이 보이냐 스킬이 캐릭터한테 제일 잘 먹혀요. 예를 들면은 지금 허리가 약간 이렇게 좀 밑으로 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건 얘 단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윗면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 레벨이 적어도 이것보다는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기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약간 밑으로 도는 느낌으로 그렸던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보다 아이 레벨을 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슴팍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도 밑으로 돌리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목은 원래 조금 뒤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목 뒤가 높은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이건 밑으로 도는 게 아니고 그냥 목 자체가 원래 뒷목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로우 앵글을 좀 신경 써서 그렸기 때문에 위로 도는 느낌으로 그렸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은 몸통이 약간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 경우에는 아이 레벨이 이제 엉덩이까지 내려와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앉아서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래서 로우 앵글인 거잖아요. 로우 앵글은 실제로 올려다보면서 찍은 걸 로우 앵글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눈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반대로 내가 캐릭터를 그릴 때 많이 위로 돌게 그렸어. 그렇다는 거는 아이 레벨이 아주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내가 얘보다 훨씬 키가 큰 상태에서
내려다보듯이 찍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아이 레벨이 훨씬 더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캐릭터의 아이 레벨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찾아봅시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라고 치죠. 어차피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이 레벨이란 게 뭔지 알았어야지 좀 이런 멋있는 걸 그렸겠지. 보통은 생각 없이 그렸을 거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게 가슴팍쯤에 있는 걸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쯤에 잡으면 대체로 맞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 그렸던 이 사진을 뒤에다가 복붙을 한다고 쳐봅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으면요, 딱 봐도 공중에 떠 있는 느낌 들어요.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내려봐. 이렇게 하면은 또 어때? 이번에는 발이 바닥으로 빠지고 있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너무 아이 레벨을 높게 잡은 경우라는 거죠. 딱 그래가지고 요거를 아까 아이 레벨 여기 있다고 했죠? 여기 창살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맞춰줘요. 그러면은 이게 키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잡아주시면은 이게 연장해서 왔을 때 이쪽 발이랑 조금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조금 처리를 해볼까요? 이번엔 다른 배경으로. 자, 배경 놓고 아까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은 제가 요쯤이 아이 레벨이라고 했죠? 여기. 그러면 여기쯤에다가 가슴팍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느낌 딱 맞죠? 딱 이 캐릭터를 위한 배경 같군요. 뒤에서 위화감이 거의 없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바닥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이 레벨이 어디에 붙게 되냐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잘 말했었죠. 요걸 모이는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쪽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쯤이 아이 레벨이라는 걸 좀 빨리 찾을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캐릭터의 아이 레벨 여기다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캐릭터는 가슴팍에 아이 레벨이 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가 맞추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찾을 때 배경의 아이 레벨이 자기 캐릭터랑 너무 안 맞는 경우에는 이 배경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자기가 알아서 걸러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대충 봤을 땐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함부로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다 발을 맞춘다고 해도 어색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배경과 캐릭터가 따로 놀아요. 왜냐면 봐봐요. 여기 옆에는 내가 올려다보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캐릭터는 이게 로우 앵글 느낌이 너무 적게 나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여기 훨씬 더 로우 앵글로 그려줘야지 좀 더 그림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요 길만 봐도 대충 이쯤이 아이 레벨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쯤 있네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아이 레벨만 알아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투시 도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 레벨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이 레벨에 대해서 간단한 지식 좀 얻고 가시면은 나중에 언젠가 자기가 투시를 익힐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쵸?